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는 이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저희가 오프닝 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신났었거든요. 네, 이제 잠시 후 1시 뒤면은 나도 돈 쓸 수 있어. 네, 이러면서 신났었는데 김영롱 앵커는 좀 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말을 하면서 왜 안 신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자와 돈을 쓸 수 없는 자 이런 소득 격차, 양극화, 빈부 격차, 가처분 소득의 이런 양극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아니, 비싸네? 최평님이 생각해보세요. 네, 이제 요렇게 비싸요? 결혼을 한 사람과 아직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쓰면 아닌데?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쇼핑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꿀팁.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알고 있긴 했지만 실제 해외 직구는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김영롱 앵커랑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제가 저번에 꽤 됐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서 방송을 했는데 네. 제 앞에 실제로 해외 직구 전문가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저한테 자식이 책을 주더라고. 음.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책을 주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게 해외 직구 전문가가 있어요. 네, 해외 직구 전문가가. 그럼 그 사람은 뭐가 해외 전문인 거예요? 직구를 소위 우리나라에 배송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배송지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는가 아. 책을 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못 읽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 쇼핑 제가 지금 어디 외국 여행 갈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 오늘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추수감사절이 왜 이렇게 늦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추수감사절이 네. 왜 이렇게 늦지? 그러니까 일 년 아니 중에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늦냐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추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추석하고 미국 추석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추수하는 그 시기는 뭐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네. 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고 안 하고 더 11월에 뒤하냐고. 있을까? 네. 알고 보니 네. 이제 수확을 한 것을 현금화 시켜야 되는 시기. 아. 그 시기가 한 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1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넷째 주 목요일이고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현금화 시켰으니 그리고 또 창고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뭐 곡식 쌓아놓을 그렇죠. 창고 이런 거 다 네. 정리 끝나고 나서 우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자.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가장 현금이 많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수확은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 현금이 두둑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쌀밥 먹는 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공부 많이 그 했네.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소매상들이 회계장부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적자 이렇게 적어놨었대요. 그 적자가 그 적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놨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딱 검정 바뀌면서 검정색 흑자로 바뀌면서 흑자, 검정색 펜으로 흑자. 흑자 적는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그렇구나. 한 2005년부터는 그 많은 분들이 모바일을 사용을 네. 하시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대형 할인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좀 남은 재고들 그렇죠. 사이버 먼데이 때 네.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네. 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에도 많은 할인 행사를 하고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크리스마스 있죠. 네.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서 유럽에서 이 박싱데이라는 게 유래를 했는데 네. 그 옛날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영주들이 하인들에게 박스에 네. 선물을 싸서 네. 보내줬대요. 그래갖고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이 박싱데이까지도 많은 할인 행사를 여는 그런 시즌입니다.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 대단한 날이
미국의 전체 소비의 20%를 사용한대요. 20%. 그렇죠. 이때. 이때 홀라당 다 사용하는 거야. 맞아요. 네. 쌓았던 비자금까지 딱 꺼내가지고. 그쵸. 이야. 야. 자, 그러면은 쌓아놓은 그 비자금이 좋겠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무엇을 사면 좋을까, 무엇을 사면 안 될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궁금하죠. 네. 그렇죠. 이거죠. 아마 근데 사야 될 품목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쇼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야. 쇼핑하러 줄 서서 기다렸다. 저것도 양반입니다. 저 아, 정도면은 저녁 양반이라고. 저 달려 들어가야지. 아, 이러고- 심지어는 네. 저렇게 뛰어 들어가다가 네. 그 서로 경쟁하면서 뛰어 들어가다가 죽는 사고도 그렇죠. 있었대요. 압사당한 압사당한 사고. 사고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92년도부터 와. 주창하기를 이게 전날 줄 선 거래요. 줄 서서 네. 이거했다가 우리가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에 정말 심심하셨나 보다. 소비하지 않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뭐 운동도 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때요? 저렇게 줄을 섰잖아요. 네. 그래갖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땡 해서 빨리 갔어. 네. 근데 내가 살려던 물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면 말짱 다 헛거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죠. 그 여러분 그 아마 저렇게, 아시겠지만 네. 저렇게 줄 설 정도의 열정이면은 네. 저 내부 구조 다 꿰뚫고 이미 있다. 답사 그럼, 끝내놓고. 그것도 그럼. 그렇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해놓냐면은 그 도어버스터라고 해서 네. 문 앞에다가 제일 싼 것들을 놔둬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통업체들도 자신들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재고 다 털어내야 네, 되잖아요. 털어내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부터 문 앞에다 둡니다. 야하.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줄을 쓰는 거지. 내 거 어디 있을까 막 이런 거 찾지 않아요. 아하. 좋은 거죠. 물론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면 더 좋고. 저 바깥 방금 지나가는 거 화면 중에 네. HD 네. TV 커다란 거 이게 밀고 네네네. 가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욕심났어. 그럼요. 그 IT가 제일 할인율도 좀 세고 그럴 것 같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야 될 것을 준비했는데 사실 예. 사야 될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전기 통하는 것들 모두 다 사면 됩니다. 그냥 전기만 들어간다 싶으면 다 사면 돼요. 그래서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것, 그러니까 애플의 전 시즌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사시면 되고 게임기, 게임 CD, 게임 DVD, 그리고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것들 블랙 프라이데이 이용하시면은 네. 심지어 우리나라 제품도 해외 직구를 했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네네.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지 말아야 할 것들. 자, 어떤 걸 사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장난감. 애들 장난감. 의외 아, 아니에요? 장난감은 사지 말래요. 오. 왜냐하면 아. 어차피 크리스마스 이후에 더 많이 세일을 한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후에 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뭘 해주지 그럼? 지금 난 지금도 고민인데. 자,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에 장난감을 많이 판매를 그 대한 세일을 하기 때문에 네. 장난감은 크리스마스 이후를 노리는 게 좋은데 단 한정판 액션 피규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미리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는 게 좋다고 그렇지 하고요. 한정판이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침구류. 침구류는 1월에 아, 침구류를 좀 적은 게 따로 세일을 하는 화이트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전 또 뭐냐? 네, 그래서 이 화이트가 바로 이 하얀색 섬유 제품들을 판다고 해서 화이트 네. 세일인데 이때 침구류는 많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 없습니다. 아하. 물론 지금 사도 되긴 하지만 더 큰 세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1월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예. 자, 이어서 캠핑용품. 캠핑용품. 캠핑. 네, 아웃도어 제품. 여름에 어, 싸요. 여름에. 이건 굳이 겨울에 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름에 이미 떨이 다 털어내고 지금은 신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별로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화 네, 필요한데. 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들어가니까. 또 그 가운데 싼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겠죠. 굳이 이건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건 이런 아니고요. 건 아니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주시죠. 세일 안내 우편 절대 믿지 말래요. 뭔 소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우편물 날라오죠. 네. 여기서 뭐 집에 어떤 백은 우편물이 날라온다고요? 안 날아와요? 네. 오. 그런 거 날라오잖아. 행운의 편지 아니에요? 아니 말고 왜 그 뭐 동네 마트에서는 전단지 나눠주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네. 보내주잖아. 할인 기간하고 네. 할인 품목하고 할인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네. 총각이라서 그렇다. 그래요? 아유, 참. 아직도 우편 받아보시나 봐요. 저는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나 보다. 시대에 졌다. 뒤떨어져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 세일 안내 우편에는 광고료 들어가야 되죠. 아,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인쇄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세일 안내 우편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은 제대로 싼 품목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싼지 안 싼지 뭐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야 되죠. 뭐 어디서 사야 될지 검색해야 되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 대비 노력 대비해서 별로 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바일 네. 짱이야. 그래서 사실은 모바일로 하는 게 제일 낫고. 자, 제가 지금까지 사야 될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거요? 그 살 때도 주의할 점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주의하거나 혹시 알아두면 네.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고가 IT 제품이 할인을 많이 한다는 건 이주 앵커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네.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각 사이트마다도 네. 특징이 있지. 핫딜이 있습니다. 핫딜. 아. 핫딜을 항상 코너로 따로 빼놔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들어가세요. 거기 먼저 들어가시면 IT 기기만 따로 모아놔서 대규모 할인을 하는 물품들이 쫙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이트마다 그게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네.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노리시고요. 네. 그리고 저 혹시- 넘어진 거 봐, 저 넘어졌잖아.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저 뭐예요? 저기 들어가다가 넘어진 아, 지금 거야. 저게 방금 그 문 상황이죠? 열었는데. 방금 네. 문 열으니까. 그래서 걸어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네. 아유,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이주원 앵커가 잠깐 화면을 CG로 띄워줬는데 네. 그 각 뭐예요? 그 행사, 박싱데이와- 네. 네, 박싱데이도 있고 사이버 네. 원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게 일정이 쭉쭉쭉 일정. 예, 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이거 다음에 사이버 원데이가 또- 있는데 여기서 더 또 싸지 세일하지 않을까? 않을까? 그리고 나서 박싱데이 때 물품이 남는 거니까 오히려 더 떨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안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그거.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핫한 물건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품절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가격 보장제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오, 세일을 안 해도 맞아, 우선 맞아. 사. 네. 사. 그리고 마장에 나중에 더 최저가가 싸게. 더 싸게 나오면 네. 이것을 증명해서 요구를 하면 차액을 공산을 해줘. 돌려줍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이 마스터카드나 이런 아, 비자카드 같은 카드사에서. 대형 카드사에서 네.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하신 다음에 와. 증명만 하셔서 요구를 하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이야. 그거 참 이거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머리 잘 썼어. 머리 잘 쓴 와. 거죠. 어. 이걸로 이왕이면 이 카드로 써라. 내가 네, 보장을 네. 해줄 보장해줄게. 테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구일 물품의 수입 가능 여부를 꼭 따져봐라. 아, 맞아요. 무턱대고 수입 좋다고 다 사면 안 아니, 돼요. 못 오는 거 있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향수 뭐 못 산다면서요? 향수도 그러니까 60ml 이상은 못 삽니다. 그런데 60ml 이하로 살 거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나 밖에서 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 왜냐면 그럴까요, 향수는? 우리나라 같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 맞다. 알코올 성분 있는 건 못 들어온다 그래. 네.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에도 1리터 이하짜리로 한 병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감질 보니까 난다? 향수 60ml 이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업체에서 세일을 하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막 여기서 세금 물론 적게 배송료 하면 뭐. 세금은 안 내지만 네네. 배송료 붙고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사람 이름으로 하루에 한 개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것도 좀 몰랐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르지 않아요? 미국에서 콘센트하고 네. 우리나라 콘센트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110볼트와 전압기하고? 220볼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중간에 콘센트 그거를 이제 중간에 전압기가 따로 있어야 예, 돼. 끼우는 경우는 있는데 아마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 다니다 아, 보면. 그러니까. 예. 네, 돼지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돼지코프 말고 어. 110볼트하고 220볼트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아. 네네.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변압기 뒤져봤거든. 그건 옛날에 옛날에. 이만한 변압기가 그렇지, 있었어요. 근데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거 없이도 그냥 콘센트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한 50 시절에 그래, 나 옛날 이런 게,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이런 게 나 있었는데 땡이거든. 잘 몰랐거든. 그런 야, 게 있어요. 기억나는 그런 게 거죠? 있고 옛날에. 아, 이거는 네, 네. 중요한 거니까 네. 하루에 한 개만 되고요. 네. 뭐 네. 주류 안 되고 의약품, 인화성 물질, 가공 육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도 6병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것도 좀 체크를 잘 하셨으면 만약에 골치 아프다. 6병 이상으로 샀어요. 아니면 뭐 향수를 60ml까지만 가능한데 뭐 120짜리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세관에서 걸리는 거죠. 100% 걸리고 그냥 거기서 버려집니다.
그럼 뭐 반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오. 폐기 처분합니다. 100%. 오. 거의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네. 그 주문을 저 김영롱이 했어요. 네. 근데 김영롱이 했는데 받기를 예를 들어 2주어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다시 나중에 뭐 다시 항의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없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거라 사전에 제가 조사를 못해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인천세관에서 이런 물품들이 그러니까 100% 신제품들이 이런 게 걸리잖아요. 네. 이런 것을 따로 모아서 경매를 하죠. 정부에서 경매를 합니다. 맞아요. 공매를 네, 하고. 더 싸게. 맞아요. 공매. 훨씬.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100% 걸려요. 네.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 거 해외 직구할 때 관세랑 항공 배송비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따지죠?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봐야죠. 오.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는 게 네. 세금은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힘드니까 네. 대행업체들을 많이 대행업체가. 한국 대행업체들을 네. 경유하면 뭐 관세도 얼마 될지 알고 전체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을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쵸. 네. 좀 초보이신 분들 해외 직구가 초보이신 분들 그런데 손 떨려서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대행사를 거치는 게 낫고요. 네. 지금 세금이 나오네요.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세금이 주별로도 다르고요. 네. 세금도 다르고 배송비도 서로 다릅니다. 어.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워낙 넓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 네. 우리나라 물류창고처럼 네네. 물류창고 모아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부에 파는 곳이 있는데 네, 네. 물류창고는 서부에 있어. 그러면 오. 이제 거리 때문에 배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네네. 만약에 중부가 조금 더 싸더라도 네. 물류 창고가 서부에 있으면 네. 차라리 서부 쪽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게 낫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왔다 갔다 오히려 하잖아. 결과론적으로는 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이용.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지. 차라리 그런데 네. 만약에 70% 80% 더 싸게 사고 싶으면 네.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알아두는 아. 거죠. 그리고 그런 팁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책도 오. 많아요. 제가 받았던 이것과 책 그거예요. 관련해서 여기서 물품을 팔면 네. 물류창고는 어디쯤에 있다. 어. 그리고 이런 뭐 한국으로 오는 물류창고는 어디쯤에 어디 있다. 있으니까 아. 이 지역에서 사는 게 더 싸다. 네. 이런 공략들이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배송 대행지, 그러니까 배대지, 네. 배대지. 네. 공신력 있는 데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크고 아. 이름이 알려진 데를 가야지 네.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오. 그리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뭐 파손된달지 네. 안 그러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을 못 수도 물어줘. 있다. 아. 그러니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좀 해외 직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김영용 앵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챙길 게 많아서 네. 겁이 나죠. 그냥 배송 대행사 써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데. 대행사도 훨씬 싸요. 대행사도 네. 싸고 이제 우리 집 앞까지 배송도 네. 해주고 그리고 파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렇게 보상도 보상을 해주는 있고. 곳도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못 믿었다 싶으시면 예 대행사 하는 것도 좋죠. 일단은 아마 우리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와 그렇게 김용룡 얘기 들으니까 겁난다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이. 아니 그리고 예. 직접 들어가 보세요. 영어로 가득 쌓인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겁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몇 달러라는 거야. 100달러면 우리 환율이 이러니까 막 네, 하다 네. 보면 멘붕이 빠지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되게 똑똑해요. 그거 다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지. 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공부하다 보면 쉬워요. 근데 그거마저 바쁘고 하니까 네. 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대행업체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꿀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도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것을 몇 년 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코리아 셀 페스타. 올해는 오래 한 코리아 거. 페일 네. 페스타 그리고 그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네. 효과가 있었는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었나?
우리 사실 별로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같이 큰 제조업체가 같이 함께했던 곳에서는 효과가 그리고 있었지만 면세점 정도. 네, 면세점 그 정도. 정도. 네. 똑같은 그런 비판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고민을 했죠. 그 국가 경제 차원에서 미래를 딱 생각하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떻게 해야 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네. 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 고민을 막 했어요. 네. 그리고 결론을 네. 네. 못 냈어요. 왜 못 냈냐면은 네. 네. 지금 당장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네. 왜? 경제 환경이 다르거든. 네. 유통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먼데이, 크리스마스 세일, 막싱데이, 연말 세일 이거는 미국만 가능한 연말 창고 대방출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왜 다르냐면은 유통 구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많지만 네. 지난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어요. 8조 7천억 원 팔았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도 막 올라갔고 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네. 왜 그럴까? 미국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못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유통 구조가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라인도 뭐 백화점이 다 이게 다 털어내려고 네. 다 털어내려고 막 창고 열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려서 아까 싸움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막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 뭐랄까 유통업체가 매장을 빌려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가 다르다. 미국은 미국 내수가 달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 세금이 네. 다 달라질 네. 네. 정도로 미국은 경제 호황기예요. 네. 지금 당장 저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나 주머니에 사실 뭐 빼가지고 뭐 사고 싶거든? 네.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네. 저 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 때문에. 미국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미국이 잘 살아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유명해지고 그런 건 아닐 그러니까 테지만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방금 우리 김영란이 그거 얘기했다. 꿀팁은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저렇게 사용을 했으면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비슷하게 관군제 있잖아요. 네. 관군제 우리나라 경제 이번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131분의 1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네? 이게 그만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보여주기식, 매출 올리기식 여기에만 급급하지 말자고요. 우리나라는. 네. 대신 외국에서 배울 만한 건 잘 배워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뭐 최평님한테는 또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봤고요. 그죠. 할인율과 정부 주도하는 것이 현재 전체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잘 해야 될 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위에서 잘 해줘야 될 건 잘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꿀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호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